손흥민 선수가 부진한 시즌을 보냈다고 평가받았던 것이 도둑 맞았다는 표현으로 인용된 것은 그의 능력이나 기여도가 감소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 요인이나 운이 없었음을 시사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겪었던 부진이 그의 실력의 저하가 아닌 다른 요소들에 의한 일시적인 결과였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언급된 빅찬스 전환율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나타내는 통계로서 공격수의 효율성과 결정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높은 빅찬스 전환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결정력이 매우 뛰어나고 제공된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3-24 시즌 EPL에서의 8골은 매우 인상적인 기록이며 빅찬스 미스가 단 1개라는 것은 그의 안정적인 성능과 일관된 퍼포먼스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언급된 신들린 선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환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통계는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가 속한 팀에서 그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도 팀의 중요한 공격 옵션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그의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를 높여줍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발표한 파워랭킹에서 모하메드 살라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손흥민이 2위, 그리고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가 3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은 흥미롭습니다. 이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 가운데 손흥민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데일리 메일에서 손흥민에 대한 극찬을 보내며 우리가 알던 손흥민이 돌아왔다고 말한 것은 그의 최근 경기력이 지난 시즌의 부진을 완전히 뒤집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 축구 분석가들이 손흥민이 작년 시즌의 커리어를 도둑 맞았다고 표현한 것은 작년에 그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는 해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손흥민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그의 실력이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엘링 홀란드가 손흥민을 가장 저평가된 선수로 언급한 것은 매우 중요한 코멘트입니다. 홀란드는 전 세계 축구계에서 주목을 받는 스타 선수이며 그의 발언은 손흥민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동료 선수들 사이에서도 매우 높이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발롱도르 상과 같은 고명한 상과 관련해서 손흥민의 활약을 언급하는 것은 그가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임을 인정받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평가들은 손흥민의 명성과 그의 선수로서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드러내며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주목받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가 겪은 부침이야말로 축구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손흥민은 분명 지난 시즌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이 그의 잠재력이나 실력을 의심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축구는 전술, 형태, 동료 선수들과의 호흡 등 많은 요소들이 선수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입니다. 콘테 감독의 전술 하에서는 손흥민의 장점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부진한 선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리그 8위에 그친 토트넘의 성적도 팀 전체의 문제이지 손흥민 혼자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포스텍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며 득점왕 시절의 모습을 되찾은 것은 그가 여전히 최고 수준의 선수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수들에게 너무나도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한 시즌의 부진이 그 선수의 전체 커리어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손흥민은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하나입니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팬들이 더욱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리오 퍼디난도와 같은 전문가의 비판은 일부 축구 팬과 언론이 선수들의 형태나 성적에 대해 일시적인 상황을 과도하게 일반화하거나 지나치게 섣불리 판단하는 현상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선수들에게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고 때로는 그들의 자신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다양한 변수와 압박 속에서도 꾸준히 자신의 기량을 발전시키려 노력하며 팬들과 언론도 이를 인식하고 더욱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손흥민의 상황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그는 명백히 지난 시즌 득점왕이고 경기장에서의 그의 기여도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시즌 베스트 11에 이름이 없을 수 있죠? 이건 단순히 손흥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투표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이 베스트 11에 오를 자격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제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결정이에요. 저는 그가 팀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리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직접 봤으니까요. 통계도, 실제 경기에서의 활약도 모두 그를 베스트 11에 올려야 마땅한 선수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축구에서 결과보다 인기나 이름값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손흥민 같은 선수가 과소평가받는 이유죠.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말해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엘링 홀란드의 이러한 발언은 축구계에서 매우 유명한 선수가 다른 선수의 능력과 공로를 인정하며 상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습니다. 그의 발언은 손흥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함께 축구상 수상과 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재능과 헌신은 축구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링 홀란드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공개적으로 손흥민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의 공로를 조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홀란드의 발언은 단지 한 선수의 지지에 그치지 않고 축구계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인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로 확산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우 특히 지난 시즌 콘테 체제 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기량으로 팀을 리그의 선두로 이끌며 자신의 진가를 증명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과 성취는 축구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축구 커뮤니티 내에서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과 함께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은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작년에 이적설이 돌았을 때 비판했던 일부 팬들조차도 그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그의 뛰어난 실력과 헌신으로 계속해서 팀과 축구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길 바라며 그의 커리어가 공정하고 적절한 평가를 받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하며 이번 내용을 시청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